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외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의 N수, 반수를 부추기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걸 고려를 하셔야 나중에 혹시 모르게 들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실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재수 반수를 하신다고 하면 그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안 해야 하니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열패감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건데, 현장에서 이제 재수학원에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열패감에 대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10 중에 거의 6, 7? 예, 이 경우가 열패감입니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뭐 남들이 일반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서성환이나 연고대를 가더라도 뭐 서울대에 대한 열패감이 있으면 이 친구들은 다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이거는 학교 레벨에 상관없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전교 몇 등을 했었고 본인이 수능에서 뭐 몇 등급을 받은 경우가 있다. 너무 아쉽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자리 같은 데서.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있던 다른 친구들도 저마다 사연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명, 두 명씩 하다 보면 이제 어두운 기운이 이제 먹구름이 들이우는 거죠. 먹구름이 들이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그 학교 생활에 있어서 그 과는 분위기가 처지게 돼요. 처지게 되고 사실은 그게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나면 아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구간에서 앞으로도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 있다가는 인생이 망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다시 이 수능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능판에 들어와서 한 번에 잘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수렁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 자녀분들과 자녀들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찍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열패감으로 인해서 수험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과에서 알게 됐어. 아이들도 알게 되고 교수님도 다 알게 됐어. 그런 경우에는 자, 만약에 시험을 망쳤습니다. 망친 경우에는 다시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철판 깔고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잘 좋게 볼까요? 이 반수, N수 하는 친구들. 그걸 좋게 안 보거든요. 10중 8구는. 그리고 이제 뭐 그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 그 기간 동안 나는 이제 수험 공부를 했으니까 1년이 뒤처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이랑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선배들이 그 후배들한테 이제 시험 친 그 친구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고 좀 대학 생활이 꼬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보통 대학에서 반수 N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2년 텀을 두고 이제 수험 공부를 하셔서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들이 뭐 졸업할 때까지 좀 이제 여유를 두고 수험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애시당초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아시잖아요. 지금은 이 구간이구나. 언제까지나 애들이 이렇게 열패감에 젖어서 뭐 힘들어 하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같이 내가 이 아이들을 으쌰으쌰 해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의 영상을 통해서 라이프 로드맵 짜셨잖아요. 그리고 정시 지원 전에 이제 여러분들 취업이라던가 아니면 뭐 진로라던가 적성이라던가 또 교수님이라던가 이런 거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정한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적인 요소에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득만 챙겨 나오면 돼요. 예전처럼 지금은 이제 대학의 어떤 네임밸류가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어떤 사람의 절대적인 능력치를 좀 보는 어떤 분위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대학에서 절대적인 능력치를 좀 키워 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뚝심 있게 다니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너무 만족이 안 돼가지고 반수나 인수를 하실 경우에는 한 2년에서 3년 텀 정도를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 만약에 다시 돌아가시게 될 경우에는
좀 학교 생활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믿기지 않게도 학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트러블이 있어서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알던 친구 중에 연대 쪽을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대인데 그냥 다니지. 조금 친구들이랑 잘 해서 다니지. 왜 다시 하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당사자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이거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분들이 이래서 나 반수할래요, 재수할래요 하면 이걸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자녀가 정말로 이 대학에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 이미 관계가 터졌다라고 한다면 한번 그래 열심히 해봐라고 이제 응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어, 요런 어떤 돌아가는 그런 길이 더욱더 험난하겠죠. 그래서 텀을 좀 두고 하시는 경우를 이 경우에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어떤 관계 트러블을 좀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처음에는 무조건 좀 조용히 있는 거예요. 조용히 관망하는 거예요. 관망. 예. 그래서 한 2, 3개월 정도는 어떤 여러분들의 컬러를 드러내지 마세요. 드러내지 마세요. 뭐 이런 게 힘들다면 1, 2개월 정도는 최소한 그냥 무색무취의 인간처럼 지내는 게 좋습니다. 좀 너무 말이 과한 것 같기는 한데 조금 이제 주위 친구들이 어떤 성향인지 한번 보고 조금 이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포지션을 잡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첫인상을 잘못 트면은 이게 되게 고달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상대편 친구들이 질이 안 좋은 경우도 있죠. 예,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진로 전공에 대해서 확고한 목표가 생기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반수 N수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뭐 3번의 리스크는 이제 본인이 지고 가겠다라고 마음이 결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이런 경우는 이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위의 어떤 이유 때문에 반수 N수를 하는 경우에는 학과 친구들한테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재도전을 한다면 이제 어지간하면 학과 친구들한테는 티를 안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수험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은 제일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 공부 시간이 적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휴학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1,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이제 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시고 이제 4번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나마 좀 트러블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 애들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애들도 알면서도 1, 2번 경우라도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이 확고하다면 들어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 해결을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 자, 수시로 대학을 본인 생각보다 너무 쉽게 들어간 경우 이런 경우는 어, 의외로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서성한 라인에 수시로 딱 잘 들어갔어.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본인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쉽게 손에 들어온 거는 그게 그렇게 소중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 잘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면 절박하지가 않고 내가 그냥 어, 그러니까 본인 능력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스스로 생각할 땐 한 이만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상 부딪혀 보면 내가 잘 갔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오고 공부를 해서 다시 이제 본적 대학의 다른 과로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중하게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재도전을 생각하실 때 뭐 위에서 말씀드린 사실 이외에도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시 제도의 변화 같은 거, 입시 제도의 변화나 그런 어떤 정보들을 좀 수집을 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 국어하고 문과인데 국어, 수학, 뭐 영어, 탐구 성적이 다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가 조금 아쉬워가지고 조금 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올해 2022 입시 정보를 안 알아보고 다시 수험을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맹점이 뭡니까? 딱 시작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확통하고 수원 수투를 같이 해야 된대. 예, 수투를 해야 된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되도록이면 본적 대학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 전에 라이프 로드맵이라던가 아니면 취업 진로 적성 교수님 이런 정보들을 잘 종합을 해서 애초에 잘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재수 반수를 한다고 하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또 내년도 입시 제도 변화 같은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인생을 아끼실 수가 있겠죠. 자, 의외로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라서 언급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에서 제가 조금 이제 거칠게 이야기한 부분이 있다면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